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장의 이희돈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물난리 겪으신 주민들께는 안녕하시냐는 인사드리기도 좀 죄송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침수 피해 흔적 때문에 지금도 많이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헬로티비가 특집 편성으로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과 당국의 대처 방안을 점검해보고 차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양천구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천을 지역 국회의원이신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이었는데요.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내려서 양천구는 특히 심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지역 의원님으로서 또 구청장님으로서 현장에서 많이 다양한 상황들을 보셨을 텐데 당시 상황을 좀 한번 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부터 당시 어떠셨나요? 정말 그로부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사실 제가 옷을 양복을 못 입고 다닙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21일 날 추석 연휴 첫날이었죠. 네. 첫날이어서 대부분 우리 직원들도 고향에 가겠다고 들뜬 마음에 그렇게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가서 또 차례상 준비하고 이렇게 오순도순 차례상 지내는 과정에 내리는 사실 날벌이하겠습니다. 네. 저도 모처럼 한 금양운양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20일 날 당일날은 제가 나왔습니다. 구청에 나와서 마무리 정리하고 어르신들한테 또 인사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청 직원들 모아놓고 당직 쓰는 친구들 그리고 치수방재과 직원들 그래서 격려하고 점심 먹고 나오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보통 비가 아니다. 원래 40mm 오기로 했었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보통 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치수방재과로 올라갔죠. 3층에 있는데 그게 상황실입니다. 네. 상황실에 가서 봤더니 펌프 가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펌프 가동하고 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 벌써 침수가 되고 있다. 물이 잠기고 있다. 그래서 현장으로 달려갔죠. 네. 현장으로 달려가서 신월 1동부터 먼저 갔습니다. 거기 가서 펌프 아우성치니까 펌프가 50대, 그 다음에 신월 2동 가서 펌프 30대, 이런 식으로 장화 신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난리에 그럼 구청장이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구청장입니다. 이럴 정도로 네. 정신없이 그날 지내고 그로부터 한 5일 정도를 거의 물구덩이에서 보냈죠. 네. 펌프 배달하랴, 그 다음에 청소하랴, 그리고 또 지원 물자, 구호 물자 배달하랴, 이러다가 지금 정신없이 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도 제가 그때 트위터로 보기에는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인사 도시다가 이제 하수관 역류하는 거 처음 발견하시고 트위터로 올리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참 우리 지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을 접하니까 제 자신 참담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1일 당일날 저는 12시 반부터 신월 3동, 5동, 1동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다니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돌고 있었는데요. 12시 반 조금 넘어서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비가 아니긴 아닌가 보다. 근데 1시 조금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신월 5동 경로당을 갔는데 이미 경로당은 문은 다 대부분 잠겨져 있었고요. 네.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제가 1시 한 10분, 15분경에 주민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집안으로 물이 역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 전체가 지금 잠기고 있다. 1동하고 5동은 바로 가까우니까요. 특히 네. 우리 그 주민께서는 계속해서 침수 피해를, 초선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고 있어서 네.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니까 이미 하수구에서는 물이 넘쳐오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한테도 이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청 동사무에서는 이제 한정된 인력이 그때 이제 네. 당직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 동사무소에서 모든 그 공무원들께도 전화를 대처해도
전화 자체가 이제 불통이 계속 사태가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장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경찰서장, 그다음에 소방서장, 워낙 급해서 52사단장까지 이제 전화를 해서 예. 이 비상을 걸어서 이 향후 대처하는데 도와달라.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그 당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지금 얼이 한 절반 정도는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물보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바로 좀 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103년 만에 뭐 최대 9월 폭우다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온 건 많이 온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로 우리가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그 원인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청장님부터 한번 어디다 두시는지. 이번에 비 피해 상황을 보면 일단 주택 침수가 2241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가 침수가 737건, 담장 붕괴가 7건, 주차장 침수가 25건, 그리고 절개주실이 9건, 산사태가 1건.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3시간 동안 1시부터 4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네. 그때 쏟아부은 양이 신호 5동 같은 경우 308mm가 왔거든요. 예. 그리고 시간당은 93mm가 왔고. 예. 그런데 우리의 시스템을 보면 이 배수 빗물 펌프의 이 이게 간선이 75mm로 되어 있고요. 지선이 65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가 사실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 배수 펌프 시설을 초과하는 양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네. 특히나 정말 가난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지하, 반지하 방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 그리고 지하에서 봉제 공장하고, 그 다음에 전자 공장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런 피해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똑같았어요. 저도 사실 현장에서 그걸 목격을 했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막 물이 역류됐다가 갑자기 또 빠지고, 또 역류됐다가 빠지고, 이걸 2번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펌프를 가동시키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의심을 했죠. 분명히 상황을 다 보고 왔지만, 이거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런데 이 현상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부천 할 것 없이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이 설계되어 있는 65mm, 75mm를 넘어섰을 때는 네. 오버플로가 나는 겁니다. 네. 역류가 났다가 비가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2번 집중적으로 나오고 소강됐다가 또 집중적으로 오고 또 소강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오버플로가 일어났습니다. 역류 현상이. 그래서 그렇게 역류 현상이 됐고 구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는 펌프가 15대가 있는데 15대가 한 번도 가동이 안 됐어요. 거기는. 제일 많이 가동될 때가 12대. 3대를 놀고 있었던 겁니다. 왜 놀고 있느냐? 펌프 시설은 작동이 되는데 이 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예. 우리 양천구도 실제 전체가 다 돈 것은 30분가밖에 다 안 돌고 나머지는 그 양을 못 받아내는 겁니다. 이 관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주민들은 뭐 펌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주시는데 그건 아닌 걸로. 펌프 용량은 사실 충분했습니다. 예. 돌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또 오해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교수들이 와서 직접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 가봤더니 무슨 근무도 않고 있더라. CCTV로 다 확인해서 정상 근무하는 것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컴퓨터로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펌프가 정상 작동됐다는 네. 것 자체는 다 알겠습니다. 증명됐던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인 어디다 두시는지요? 일단 현장에서는 뭐 극도로 혼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사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공무원들께서 명절 세신을 펌프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정말 고통이 크시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셨고 빗물 펌프장도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는 점을 제가 확인드립니다. 네. 근데 이때 이번 그 수해의 가장 핵심이 사실 많은 비가 온 거는 뭐 분명하고요. 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게 왜 목동은 물은 안 차는데 신월동 우리 신정동만 물이 찼느냐, 이런 주민들의 울부짖음에 제가 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네.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양천호 지역이죠. 이쪽은 목동 신시가지 지역이고요. 네. 이번에 이 파랗게 된 지역들이 신월 1동, 신월 2동, 신월 4동, 신월 5동 이런 데가 물이 찬 겁니다. 집중적으로. 네.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우리가 큰 관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소위 이제 하수 관관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 줄기 간자에서 윤리에서 오목교 옆에 있는 펌프장으로 가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여기에서 쭉 해서 목동 펌프장으로 가는 게 있고 네. 화곡동 중간에 시작하는 데서 다시 목동 펌프장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 잘 좀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 신월 5동에서 물이 시작돼서 하수관에 물을 가는데 오금곡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다음에 우리 여기 이 강서구 여기서 물이 시작돼서 우리 신월 1동 화곡동을 거쳐도 목동으로 가는데 물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화곡동에서 그나마 가까운데 여기까지 가는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됩니다. 특히 우리 이 오금교 쪽으로 가는 데는 길이도 길 뿐더러 정말 꾸불꾸불하지요. 이게 다 우리 지역 생성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지역은 이 비가 오면 목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곡동, 신월동, 신정동 빗물을 안양천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동네의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월동, 신월 3동이나 7동 높은 지역 말고 우리 신월 5동이나 신월 1동, 신월 2동, 4동 같이 이런 데는 우리 안양천에 물 버리러 가는 이 펌프장 거기까지 표고차가 4, 5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 물이 흐르는 자체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와도 표고차를 기본적으로 표고차가 있어야지 물이 잘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우리 동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펌프를 정상적으로 가동했고 이 펌프가 다 가동도 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펌프를 다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지 펌프를 가동하지요. 우리 신월동에서 12시 반, 1시부터 비가 그렇게 왔어도 이 비가 여기에 도달하는 데는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목동 쪽, 목동 신시가 쪽도 비가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빗물이 당연히 펌프장에 먼저 닿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빗물을 펌프장에는 푸는 거예요. 신월동 물은 그 물에 치여서 네. 중간에 역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동네의 이제 구조적인 아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동네가 이제 10년 만에 한 번 오는 폭우를 견딜 만한 하수관 크기입니다. 이 크기가 비정상적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지역의 네. 관 크기가 이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지역이 상습 피해 지역 아닙니까? 네. 침수. 이 10년 주기에 이 폭우를 견딜 만한 관 크기를 처음에 잘못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수 대책 자체가 초기에 설계가 잘못된 거죠. 우리 지역은 저지대일 뿐더러 다음에 우리 신월동, 화곡동 지역은 안양천, 빗물을 버리러 가는 거기까지가 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 크기가 커서 네. 비가 큰 비가 왔을 때는 관 자체가 저수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견뎌줘야 되거든요. 네. 물이 흐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표고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관 크기가 작았던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우리 동네 구조가 그렇게 생겼고 관이 작았고요. 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서 정말 유례 없이 추석 전날 우리 지역에 정말 이루 씻을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네. 상황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하고 네.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뭐 이번 침수 피해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사연을 좀 직접 이제 다니시면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사연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예. 의원님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리 수해가 난 다음 날 오후 4시경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 신월 1동 신영시장 및 신영시장 주변의 주택 침수 피해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주택 피해 지역에 사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뭐 부부가 근근하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특히 그 부인은 이번에 얼마 전 심장 판막 수술을 한 분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물이 당연히 허리 높이가 아니라 어깨 높이까지 찼죠.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뭐 소위 그 약들 뿐 아니라 뭐 가재도구 뭐 엉망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본인이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참 그분한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재난구호금, 즉 위로금의 성격에 100만 원이 달렸습니다. 네. 참 그게 너무 기가 막히고 비통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절절한 사유는 이겁니다. 우리 동네 그야말로 산지한 지하에 있는 간의 영세 공장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과문해도 잘 몰랐는데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말씀 중에서 특히 우리 가방 공장들이 우리 동네는 또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 네. 신월동 지역에는요. 이 가방은 물이 닿는 순간 가방 원단 재료는 바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방 원단을 공장 한 켠에 쌓아놓고 가방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번에 물이 차서 다 버렸습니다. 가방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과장하지 않는다면 저도 대충 추산해 보니까 정말 많게는 인력 손해 본 회사, 이 공장들도 많았습니다. 네. 참 그분들은 우리가 정부에 해줄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칭에서 부르는 재난관리법에 의거하면 아무것도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정책 지원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시설자금, 운전자금 차원에서 장기 처리, 4년 균등분할 2%의 이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빚이죠. 이자가 싼다고 그게 빚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속된 말로 그런 분들은 망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사람이 망했는데 국가가 해줄 수 없다는 것.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만드는 입법자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깊은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예. 부총장님 어떠신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의 침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분들이 주로 지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그분들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지금 당했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의욕을 갖지 못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그분들 또 착하세요. 네. 착해서 뭐 하늘이 내린 거지 어떡하냐고, 가난이 죄지,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가난이 죄다. 그래서 참 저분들 참 어쩌면 참 마음이 짠하고 저분들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네. 수없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월 1동 주민도 그렇고 신정 4동에 또 한 분은 예비 부부예요. 신혼 예비 부부인데 신혼 살림들 다 장만해놨는데 이게 다 떠버린 겁니다. 냉장고 떠버리죠. 세탁기 떠버리죠. 장롱 못 쓰게 되죠. 이러는데 사실 100만 원 줘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지금 이제 구호기금에서 다시 100만 원을 더 네. 주기 위해서 200만 원 받기로는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이렇게 되고, 또 신월 2동에 또 할머니 한 분, 우리 양천방송에도 그걸 네. 틀었었죠. 그분도 사실 지금 68세인데 혼자 사세요. 그분도 벌써 3번째래요. 아이고. 3번째 되고. 그래서 그분도 막막해서 정말 살기 싫다. 살 수가 없다. 이래서 제가 달려가서 바로 도배장판 네. 이렇게 직접 제가 좀 해드리고 했는데 정말 가슴이 좀 미어지죠. 그런 분들을 보면. 어쨌든 또 어떤 지역을 또 같이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서 네. 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 100만 원이 그게 이제 그 주민분들께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뭐 검증 작업을 거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게 신청 우리 피해 당했다라고 이렇게 그 신청을 접수하시면 바로 그게 다 며칠 만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나요? 사실 이거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이 오시기로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렇게 되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고 각종 증거자료 돼야 되고 그리고 계좌로 이체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한 날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거든요. 네. 다음 날이 추석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5만 원권을 전부 다 수거를 한 겁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직접 100만 원씩 하는데 그거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네. 확인만 되면 물이 찼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바로 현금으로 100만 원씩 드렸고 물론 그것은 그 7대 3의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7 그리고 서울시에서 12 그다음에 구에서 18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소방방재청 이쪽에서 구호기금으로 오는 것은 다시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거는 100% 구호기금에서 네.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확인만 되면 동시에 네.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건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돈 100만 원이 어떤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우리 법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재지변에 관련돼서 국민이 피해를 입으시면 우리가 이것저것 그 대책을 마련하는 법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이걸 약칭해서 재난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난관리법은 불행하게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람이 사는 주택이 파손되었을 경우 네. 최고 900만 원까지 주택이 침수되었을 때는 최고 100만 원까지만 이 국가에서 이 보상을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보상이 아니고 재난 구호금 성격의 예. 일종의 위로금 성격이죠. 그렇게 주게 되어 있고 이번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간의 영세 공장들, 창고, 상가 이런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사적 이윤 추구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평소에 소위 사적 보험을 들어서 해결할 문제지 국가가 나서도 해줄 문제는 아니다. 이게 이제 재난관리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 다만 이거 이제 특별한 소위 경우의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번 우리 침수 피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산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기고 도로가 끊기는 그런 피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다음에 하수관 자체가 처음부터 작게 묻어져 있던 이런 문제 때문에 하수가 역류해서 소위 주택이 침수한 피해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피해를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자기들 돈으로 다리 끊기고 이 산이 무너지고 도로 끊긴 거를 할 능력이 안 됐을 때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요. 네. 근데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아까 말씀드린 개개인이 입은 피해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반 이제 사실 도와드릴 거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별 재난지역으로 저하고 이재학 구청장께서 정부에 강력하게 우리 지역을 이제 선정해달라고 하는 이유에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을 우리가 선포해달라고 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우리 지역이 막대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양천구 신월동만 있겠습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어서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자금 지원이 나가거나 하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 비가 그치고 다음에 다른 이슈가 생겨서 국가적 이슈가 생기면 이 동네는 잊혀집니다. 네. 잊혀졌을 때 과연 그때 가서 우리가 그 당시 피해 입었던 그래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네. 마련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우리 수해 피해와 입은 다음날 바로 대통령을 우리 동네로 모셔왔고, 왜냐하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수해 피해 지역을 단 한 군데 방문하였는데 바로 거기가 신월동이다. 그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럼 네. 정부가 분명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소위 신청을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지역에 대해서 향후 항구적인 수방 대책을 세울 때 저희가 돈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상 유례 없이 100만 원이 신속하게 지급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전하고 비교해서 잘 됐다. 지금 이런 얘기할 계제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30만 원 다음에 받는 것도 보름 한 달 있다가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슨 공무원들이 조사 나와서 따지듯이 조사해간 연후에 주는 방식이 아니고 이번에는 심수 피해만 확인되면 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바로 추석 전날이었다는 겁니다. 명절 전체를 완전 망치고 예. 다음에 우리 가족들께서 정말 오손도돈 이렇게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 자체를 날렸다는 그 자체 때문에 저는 국가가 당연히 이번에 바로 즉각적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할 의무를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100만 원씩 나가고 다음에 그 소방방재청에 의거해서 이제 100만 원씩 더 아마 지급이 이제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다시는 신월동이 다음에 우리 신정동이 물난리를 겪지 않는 그런 대책을 우리 중앙정부하고 싸워서 청와대하고 싸워서 서울시하고 싸워서 우리 양천구청과 저 김용태가 하여튼 싸워서 예산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느냐.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대책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분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구조적인 일단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도 없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가 참 막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드려야 될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해결책이 참 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요번에 우리 복구가 그래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했던 데에는 경찰서에서 860명이 복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430명, 그리고 소방서하고 기타하고 해서 803명, 그리고 양천방송에서도 30분 나오셨죠. 예. 자원봉사자가 994명, 그리고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이게 2,450명. 예. 전체 연인원이 5,567명이 나와서 복구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좀 껐는데 이 급한 불을 껐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요번에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가 수명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봉제산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향산도 이쪽 자락에 있습니다. 요 세 줄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네. 내려와서 이 신월 5동을 거쳐가지고 이쪽이 전체가 침수지역입니다. 신월 1동, 2동 예. 쭉,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배수관이 있죠. 배수 분구를 이 하수관이라고 하는데 하수관구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해야 돼서 신월 이 배수 분구 이쪽에 있는 거 이걸 확장해야 되고.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잘 보실 수 있게 네. 카메라 쪽으로 예. 네. 그리고 이쪽에 신월 3 배수 분구 이 하수관구를 또 확장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화곡 3이라고 해서 목 2 배수 분구 이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배수 분구라는 게 경총, 어떤 거죠, 정확하게? 배수 파이프를 연결하는 고리 예. 분구입니다. 예. 그걸 확장해 줘야 되는 예. 거죠. 이렇게 되게 해서 5군데 분구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는데 비용이 추산해 봤을 때 대략 한 65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저지 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네, 네. 이 수로를 또 확장해야 됩니다. 네. 이 신월동의 저지 수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아, 조금 전에 65mm, 75mm 그랬는데 네. 몇 mm 정도로 확장을 하면 요게 지금 450에서 네. 600으로 돼 있는데 네. 요것을 800에서 네. 1200mm까지 예. 확장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만이 65mm, 75mm를 예. 거의 한 93mm, 95mm까지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된 겁니다. 네. 그걸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한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130억 들고, 그리고 이 빗물 펌프장도 아까 펌프 시설 자체는 가동이 됐었지만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갖기 위해서는 이 양화 빗물 펌프장, 이 용서를 좀 증설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오금 빗물 펌프장, 이거 증설해야 됩니다. 예. 여기 한 2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210억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수 암거라고 또 있으면 하수 암거. 네. 그게 들어있는 하수 암거. 여기 이제 목동의 하수 암거 하고, 그 다음에, 하수 암거가, 그거 해서 네. 이 하수 암거에, 들어가는 그 비용, 그걸 합치면 전체적으로 이 배수분구하고 저지수 확장하고,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 네. 증설하고, 그 하수 암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 1,490억. 이게 1,500억이 조금 덜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좀 해줘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이 배수관과 네. 그 다음에 펌프장 여기 완벽하게 가동이 돼서 네. 지금 65mm, 75mm 했던 요거를 정확히 한 5mm 정도까지 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최소한 그렇게 된다면 지금 103년 만에 왔던 폭우인데 그거까지를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 대목에서 우리 신월동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반지하, 네. 그다음에 지하 여기를 좀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좀 안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그걸 안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위로 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 용적률을 높여서 지금 용적률이 250%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용적률을 300%로 올려가지고 서민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개발이 되려면 지금 그 노후도라고 있습니다. 예. 노후도가 지금 60%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요거를 최소한 10%는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예. 노후도가 50%만 되면 바로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시프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금 지하 세방에 사시는 분들도 손해가 없고, 예. 그리고 그 집주인들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강력하게 소방방재청장님을 통해서 대통령께 지금 보고가 올려가 있는 예.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이 된다면 근본적인 소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 두 논의를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네네. 할게요. 제가 우리 주민 여러분께 구청장님 대책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 이 비 피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이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관이 작은 거 말고 우리 동네가 비가 오면 안양천에 가서 물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특성을 근본적으로 소위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목동이 잘 살아서 비가 안 넘치는 게 아니고요. 목동은 바로 안양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펌프장만 가동되면은 물이 안 넘치는 겁니다. 네. 신월동은 안양천에도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 여러분 하여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테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이제 우리는 강서구하고 양천구는 구가 다르지만 화곡동하고 신월동은 이제 한 동입니다. 비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요. 그래서 화곡동하고 신월동을 묶어서 이제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비가 엄청나게 오면요. 이 안양천에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비를 저장해 두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가 숨을 죽일 때 그래서
목동에 있는 물이 안양천에서 뿜어져 나가는 게 좀 숨이 있을 때 그래서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동, 화골동 곳곳에 큰 땅 속에 이걸 이제 저류조라고 하는데 이 저류조를 묻어줘야 됩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약속하고 가신 그 돈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양청방송에서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저하고 양천구청장이 제시한 저류조 건설 및 하수관 이 용량을 키우는 거에 한 500억 정도 든다 말씀을 드렸더니 행안부 장관한테 하여튼 근본 대책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행안부 맹영규 행안부 장관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가로공원길인데요. 이 가로공원길에 가로 약 한 30m, 세로 한 230m, 높이 한 15m, 네. 약 한 9만 톤의 물을 한꺼번에 일시에 가둘 수 있는 대형 저류조를 이제 땅에다 건설하는 거죠. 네. 그 자리가 지금 지하주차장 건설. 그 옆에입니다. 제가 지하주차장 옆에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이걸 건설해서 우리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명산 다음에 우리 신월 3동에서 내려오고 부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시적으로 지금 내려쳤을 때 그 물이 내려치면 신월 1동에서 받지를 못해요. 네. 나아가서 신월 2동도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치면 1동, 신월 2동, 4동은 자동적으로 물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임시로 가둬놔서 시간을 버는 그런 장치들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네. 화곡동과 우리 신월동, 목동 신시가지 구간에 이처럼 그 9만 톤을 일시에 가두지는 않더라도 네. 곳곳에 일부를 이제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 본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관 본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동안 비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비온 기준을 갖고 하는데 이걸 10년 주기 하수관이라고 하거든요. 용량. 이걸 이제 30년 주기로 바꿔야 하는 거죠. 바로 이 30년 주기로 바꿔서 근본적으로 수해 피해를 근절시킨 곳이 바로 강동구의 풍납동입니다. 우리 거기 풍납동 뭐 텔레비전에서 기억 안 나십니까? 거기는 그냥 물이 뭐 허리 높이가 아니고요. 1층 높이 막 이렇게 차서 고무보트 공수부대들이 가서 이 구조 작업을 했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 30년간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면서 수해를 근본적으로 잡았습니다. 또 우리도 이번에 아까 각종 이 저류조들을 만들고 관을 30년으로 다 바꾸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 각종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랑 뭐냐면 큰 관은 우리 소위 이제 복개천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물이 쭉 흘러가는 데다 묻혀져 있는데 동네 골목에서 나오는 소위 이제 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들이 용량도 작을 뿐더러 낡았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님 얼마 이제 취임 안 되셔서 그러신데 우리 신월동은요 이렇게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나지 않더라도요 매년 여름 가을철에는 소소한 물난리를 겪습니다. 그건 큰 비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물을 못 받아내는 사태가 아니고 바로 직원들이 용량이 작고 낡아서 일시적으로 한 30분만 비가 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직원들도 전면적인 교체 작업을 해야 된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비상시를 대비해서 빗물 펌프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그다음에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한 1,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거는 한 500억 정도인데 이걸 1,000억을 더 만들 생각하니 지금 암담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1,500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1,500억은 뭐 양천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도 한구에 돈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와야 됩니다.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양천구청하고 저와 하여튼 초당적으로 협조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분위기를 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가 차원의 우리 지역 언론에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해 뜨고 달이 바뀌면 잊을 겁니다. 중앙정부가. 제가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필사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우리 양천구청하고 함께 중앙정부 정말로 뭐 장관을 못 만나면 차관을 못 만나면 국장, 실장 정말 과장을 만나서 읍수하고 협박하고 땡깡을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볼 작정입니다. 예.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동참을 하셔서 직접적인 뭐 수해 피해를 입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같이 좀 이번 기회에 정말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청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 말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반지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또 그리고 그 노후도 조정을 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지하 주택을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대주택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현재 반지하에서 내는 임대료 또 보증금과 비교했을 때 월세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예, 그런 우려의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의 용적률을 그대로 놔뒀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건의를 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 지역만큼은 용적률을 확실히 높여달라. 그래서 250% 되는 부분을 300%로 높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 높인 부분만큼 서민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내고 있는 월세 전세 이것을 가지고 서민 임대주택 될 수 있도록 이거 하자는 것이 방안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한테 큰 부담이 없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특별 재난 지역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양천구에서 요청을 하긴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따져서요. 근데 이 특별 재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 규모 대비 특정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이제 파괴됐는데 그 파괴되거나 손실을 입었을 때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런 재난 지역의 그 기준의 요건에 합당하는 피해 지역은 없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사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침수된 가구나 공장이 많긴 한데요. 이제 고통은 분명히 있죠. 엄청난 고통이죠. 한 개인으로는. 근데 이거를 총 합산을 해도 예를 들어서 다리가 끊기고 도로가 끊기고 산이 무너지는 피해에 비해서는 총 액수, 돈 액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재난지역의 의미가 도저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감당을 못할 경우에 국가가 이 소위 공공시설, 소위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건설하거나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예요. 사실 그래서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고. 근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또 혜택을 보는 게 우리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이제 금융지원 내지 몇 가지 혜택들은 있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당은 다르지만 동시에 가서 국회 가서 요구를 한 이유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비가 왔다고 면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시선이 따라와서 쇼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 피해가 나서 동네가 정말로 아수라장이 됐지만 네. 물을 퍼내고 도배장판을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리 바뀌면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마음속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는 있습니다. 예.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잊지 말라는 핵심이 이 지역에 유일하게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그 사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다급하고 고통스러웠으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겠느냐. 이 사실을 갖고서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잊으려 하려고 할 때 가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의 이 노력에 대해서 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폄하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주민 여러분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던 치더라도 저희들이 끝까지 싸워서
또 우리 지역의 이런 상처를 구조적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별재난지역 노력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잠깐만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95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동산이 제외됩니다. 그 침수가 됐다가 빠지고 나면 각종 테레비랄까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장로 이것들이 다 망가지는데 이 동산이 제외돼 버리는 겁니다.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95억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해도 넘지가 않고 특히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천구를 본다 해도 신시가지 아파트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없고 강서구를 본다면 우리 양천구는 신월동, 강서구는 이 화곡동 네. 이 두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왜 반 딱 잘라가지고 이쪽은 95억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저쪽도 95억이니까 안 되고 이것도 고쳐져야 됩니다. 예, 그러네요.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했습니다. 24일 날 바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구로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네. 신청을 했고 앞으로 강서, 동작, 관악, 강동 이게 신청 예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쉽진 않지만 네. 끝까지 또 의원님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들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예정된 방송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는데 1,490억 원, 1,500억 원 가까운 지원이 필요한데요.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500억 원 지원을 약속해 주셨다. 구두 약속이지만요. 추가적으로 1,00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아까 제가 분위기 조성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동참 또 이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또 전파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헬로TV 양천방송에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패널분들께서 우리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위로의 말씀과 또 앞으로 다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시간 관계상 1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부터. 예. 어쨌든 아까 5,6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자원봉사를 또 하셨고 그리고 구호 물품으로 담양군청에서 쌀 그리고 성금 순천시청에서 또 쌀 그리고 또 성금 울진군청에서 또 쌀하고 또 성금 그리고 평강교회에서 또 성금 1,000만 원 그리고 강서교육지원청 유치원에서 또 1,500만 원 상당 예. 이렇게 사실 구호 손길들이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어쨌든 상심이 크실 건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호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생각하니까 희망 끈 놓지 말고 같이 함께 새로운 또 희망찬 양천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양천을 지역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악착같이 해서 저 항구적인 근본 대책, 저 국회의원으로서 돈 끌고 와서요. 다시는 신월동 우리 신정 3, 4동 물난리 겪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2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사실은 이런 큰 난리를 처음 겪어봤습니다. 제가 아직도 지금 얼이 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이 나갔으니 피해를 당하신 주민 여러분은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하여튼 용기 잃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물난리 겪지 않고 그래서 우리 양천을도 사람 살만한 곳이다. 괜찮은 곳이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헬로TV가 짧게나마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수재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헬로TV 시사토론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